안녕하십니까. 추명한 교수의 모닝TV 시작하겠습니다. 모닝TV의 추명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유민입니다. 오늘도 많이 춥지? 너무 춥더라고요. 오늘이 막판이야. 그니까요. 내일부터 좀 풀린다는데 오는데도 귀 미끄러워 혼났네. 안 넘어진 게 다행이야. 조심히 오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그렇게. 오늘 촬영 못할 뻔했어. 그러니까요. 엄청 걱정했었는데 다행입니다. 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동산에 관계된 총론, 전체적인 취득, 보유, 양도 관련된 이 세금을 아울러서 기본적인 내용 설명드리고요. 거기에 나온 용어들, 자 여러분 초보들은요 이 용어 자체가 힘들어요. 유민이도 그 잘 모르잖아, 그지? 아는 게 너무 없어서 너무 지금 다행이네. 굉장히 걱정돼요. 유민이는 알면 내가 할 게 없잖아. 당연히 몰라 내가 하지. 그래서 이제 그 초보분들을 위해서요 용어 해설,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또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나눈 용어들, 세법과 관련된 용어들, 전체적인 내용들을 제가 하나하나씩 짚어드린 시간입니다. 자, 제 오늘 촬영 예정 시간은요 한 60분 이상을 찍을 예정이에요. 1시간. 좀 지겹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식을 업시키고 그리고 경제에 관한 눈을 뜨게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강의입니다. 동영상이에요. 요거는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동영상부터는 2023년도 개정된 거를 포함해 가지고 세법이 좀 많이 바뀌어요. 취득 관련 세금 바뀌고요. 보유 관련 세금도 바뀌고요. 양도 관련 세금까지 바뀝니다. 뭐 2월 과세라든가. 2월 과세가 뭔지 모르겠지. 2월 가세요? 혹시 또 2월 달에 부과세 이 얘기 하지 마. 살짝 생각했는데 지금 그렇게 딱 켰어요. 그렇게 세법이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 이 2월 과세가 뭔지 기간이 5년에서 10년 늘었거든요. 이렇게 법 바뀝니다. 양도 관련 세금도 바뀌어요. 양도 관련 세금과 가장 기본적으로 바뀌는 게, 가장 큰 틀이 바뀌는 게 이 세율 구간이 바뀝니다. 원래는 1,200만 원까지 과세표는 나온다면 6% 부과했는데 이게 바뀌어요. 이제 금액이 좀 높아집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게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게 생겨. 누진세율이 뭔지 또 모르잖아, 그치? 그쵸.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알려주겠습니다. 누진세율이 뭔지, 어떻게 부과되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세금 계산까지 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세무신고는 전문가, 세무사한테 맡긴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전반적인 내용 강의할 때 요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양도할 때도 또 법이 바뀌어요. 살짝 바뀌거든요. 취득, 보유, 양도 관련 세금이 다 바뀌어요. 조금씩. 그 내용도 짚어가면서 한 단원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그때는 오늘 이 시간에 촬영한 내용들, 용어에서 나온 내용들이 중복이 될 때는 중복된 거는 건너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는 필수 강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내가 테스트 많이 할 거예요. 자, 부동산 관련 세금은요, 크게 3단계로 구분됩니다. 취득 단계, 그리고 보유 단계, 그리고 양도 단계. 취득하고, 취득 뭔지 알잖아, 그치? 그쵸. 샀다가, 보유, 가지고 있다가, 양도, 파는 경우야. 그래서 사고, 갖고 있다가, 파는 단계에 각각 세금 부과되는데, 그 취득, 보유, 양도 관련 세금을 하나씩 짚어보고, 거기에 관련된 용어 해설, 그거를 지금 이 시간부터 같이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부동산을 취득한다. 취득이라는 개념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취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하나는 원시 취득과 하나는 승계 취득이 있어요. 자, 내가 이렇게 하려다 바꿔서 갑자기 이렇게 하면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욕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했는데 이렇게 되네. 그래서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자, 승계 취득이라는 건 뭐냐? 승계라는 거는 어떻게 되면 이렇게 이전이 되는. 그렇죠. 승계된다. 계승한다. 그렇지? 물려받는다. 네. 가지고 온다. 이게 승계 취득이거든. 그러면 승계 취득은
취득해서 가지고 오는데 다른 사람 거를 내 거로 가지고 온다. 이게 승계취득이에요. 근데 승계취득 다시 두 가지 나누죠. 유상승계취득과 무상승계취득. 자, 무상은 뭐야 뜻이? 무상은 일단 없을무가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제가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 없이 공짜로 받는 거 그쵸, 쉽게 말하면 저는, 공짜 네. 좀 덤불든다 하지만 자, 공짜로 받는 게 뭐예요? 무상취득이에요. 근데 소유권을 타인 명이 있다 내 명이 갖고 오는 거니까 이거 뭐라 하냐? 승계취득이라고 합니다. 승계취득. 이거 연결하니까 무상승계취득. 그러니까 타인 명의 거를 내가 갖고 오는데 뭘 준다? 대가를 주고 갖고 오는 것을 유상승계취득 그러면 대가 안 주면 무상승계취득. 두 가지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승계취득은 소유권을 갖고 오는데 유상과 무상 구분된다. 자, 무상으로 갖고 오는 게 공짜로 받는 게 있는데 뭐가 있을까? 공짜로 받는 거? 자, 부동산이야. 그럼 내가 주택을 공짜로 받았네? 얼마나 좋을까? 그쵸. 그치? 자, 공짜로 받아와. 이게 무상승계취득인데 이걸 뭐라고 그러지? 공짜로 받는 거를? 뭐 받는다고 그래? 공짜로요?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내가 집을 받았어, 공짜로. 네. 뭐 받는다고 그래요? 아니지. 아니죠. 두 가지, 그 두 가지 있는데. 두 가지. 증여 받는다고 그러지,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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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이제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데 생존에 계시면서 내가 공짜로 받으면 증여받는다고 그래요. 증여. 네. 돌아가셔가지고 받는 거는 상속받는다고 그래요. 그럼 증여받아서 내는 세금은 증여세라고 그래요. 증여세. 그러면 상속받아 내는 세금 뭐라 할까? 상속세. 딩동댕. 네, 거래식이요. 이게 무상승계취득. 그럼 유상승계취득은 뭐가 있어? 글쎄요. 매매. 매매. 돈 주고 사는 거잖아. 지금 말 매매지. 거기서 매매라는 거는 이게 이제 복잡다는데 매수와 매도가 합쳐진 거야. 그래서 취득에도 매매가 들어가고 양도에도 매매가 들어가. 그럼 취득이 뭐냐? 매수. 받을 숫자. 그러니까 파는 양도는 매도한다고 그러지. 양도한다. 네. 인도 넘겨준다. 매도. 매수, 매도가 접목된 게 매매라는 표현을 쓴 거야. 그러니까 같은 매라도 같은 매가 아니야. 사는 게 있고 파는 게 있고.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이 세 가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취득으로 봐. 자, 교환은 뭐지? 주고받는 거. 그쵸. 내가 집이 있어. 네. 근데 유빈이는 상가가 있어. 네. 이거 둘이 바꾸자 그래. 네. 바꾸자 그러면 자 어떻게 돼야 돼? 소유권이 내 거였다가 그쵸. 유빈이 거 소유권 넘어가잖아. 네. 승계되잖아. 대가 줘서 안 줬어. 줬죠. 유빈이 갖고 상가를 줬잖아. 네. 그렇지? 그럼 뭐라고 한다 이렇게? 유상, 승계, 취득. 나는 집을 주고 상가를 받아왔잖아. 네. 그럼 나는 상가를 취득한 거야. 그러니까 집은 나는 뭐 한 걸까? 집은 내가 넘겨줬잖아. 네. 그걸 양도하게 되는 거야. 양도.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 주는 거는 양도고 네. 상대가 받아온 건 취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빈이 상가 있었지. 네. 나 상가 줬잖아. 그거 뭐 한 거야? 양도한 거지. 집으로 받았으니까 대가를 받고 안 팔았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집은 받은 거네. 그러니까 집은 취득한 거고. 이게 교환이라고. 교환은 내 거는 주니까 양도가 되는 거고 상대 거는 받아오니까 취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취득의 개념에도 들어가고 양도의 개념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법에 대한 현물 숫자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깊게 들어갈 때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 자, 그러면 아까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취득이란 것은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다 해가지고 내가 승계를 다 받아 지금. 유상 승계 취득과 무상 승계 취득. 자, 그럼 원시 취득은 뭐냐? 취득은 취득한 건데 원시라는 뜻은 뭘까? 우리 태초에 있던 인간들은 뭐라고 그러지? 원시인이라고 원시인, 하죠. 그렇지. 네. 원시. 그게 원시취득이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없던 게 생긴 거를 원시취득이라 한다. 원시취득. 자, 땅이 있네. 네. 땅 가지고 있는 거잖아. 네. 이걸 내가 돈 주고 샀어. 그럼 어떤 취득일까? 돈 주고 사오면 돈 주고 사오면 유상, 유상. 승계 취득. 승계 있잖아. 네.
그렇지? 근데 땅을 공짜로 받으면 무상 승계 취득. 근데 이게 부모님이야. 다른 사람이 나한테 공짜 줄 리가 없고 부모님 땅이야. 근데 부모님 살아계셔. 내가 공짜로 받았네? 그럼 뭐 받은 거야 이게? 증여. 증여. 그럼 내는 세금은 증여세. 증여세. 그리고 취득했네? 또 뭐 내야 돼? 취득세. 두 개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중과세 아니냐 이런 법적 논란이 많아. 한 물건인데 세금 두 개 내는 거 아니냐. 이중과세 부당한 거다. 취득세 내고 증여세 내고 뭔 이게 되고냐.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한 물건에 세금 두 번 내니까 이걸 헌법에 위배된다 해가지고 옛날부터 말이 많았거든. 근데 취득은 취득 행위에 대한 행위세라고 그래. 취득하면 내는 게 취득세야 무조건. 증여세라는 걸 증여받아서 자산이 증식이 됐잖아. 네. 그 증식에 대한 소득에 대한 내는 세금이다. 그러니까 이건 다르다. 행위세고 소득세다. 그래서 이중과세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가지고 계속 부과하고 있는 상태야죠. 자, 여기까지 됐어. 근데 그 땅에다가 내가 집을 지었어. 그럼 없던 집이 또 큰 게 벌었네? 이게 뭐가 될까? 원시 취득이야. 원시 취득. 없던 집이 생겼으니까. 없던 집. 그래서 내가 돈 주고 산 집하고 네. 이렇게 땅 사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취득한 거하고는 세율이 달라. 원시 취득에 대한 세율과 매매, 승계 취득에 대한 세율이 다르다 이거지. 그 부분도 취득세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올해, 내년에 바뀝니다. 2023년도에 많이 바뀌어요. 중과세가 많이 폐지되고요. 취득세가 중과돼가지고 전 정권에서 부동산을 잡겠다고 아주 그냥 난리 쳤죠. 예. 25번인가 26번인가 법 바꿔가면서 난리 친 거. 그거 관심 없었지? 그쵸, 전혀 제가. 모르지? 그쵸, 관련된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관심 있는 머리 분야가 아니에요. 깨진 줄 알았어. 뭐, 툭 하면 전화 물어보는데 바뀐 거 다 봐야 되니까, 알아야 되니까. 항상 뒷북을 칩니다. 항상 뒷북을 쳐요. 그래서 규제한다고 규제합니다. 아파트값 잡겠다고, 주택값 잡겠다고. 근데 그 규제가 잡은 게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고요. 부동산 시장을 아주 교란시켰어요. 그 바람에 이 부동산 시장이 엉망이 된 거죠. 그걸 지금 잡으려면 쉽지 않은 거예요. 부동산 시장 이런 것들은요, 세금 같은 경우 특히 가장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먼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데 항상 뒷북 정책을 치기 때문에 이 시장이 교란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금은 어떻게 되느냐? 유통세입니다. 유통세라는 건 뭐냐면 취득, 양도세, 거래세라고 하죠. 거래세. 그 다음 보유세가 있고요. 유통세는 줄여야 돼요. 취득세 좀 줄이고 양도세도 좀 줄이고 그래서 또 거래가 원활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대신 보유 중에 자산 가치가 상승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좀 더 징수할 수 있게 돼.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유세도요, 일괄 증세하면 안 돼요. 금액에 따라가 똑같이 뭐 몇 프로 제공하는 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취득할 때 금액보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고 그 지역에 따른 주택 상승률을 적용해가지고 보유세를 더 매긴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매기고 이렇게 하자고 제의한 국회의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참에 나 국회의원 좀 할까 보다. 이게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보유한 동안에 수치가 올라갑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쵸. 그런데 사서 보유하는데 그대로의 가격이. 시가는 그대로인데 국가가 정한 금액이 기준시가라는 게 있는데 기준시가가 올라가. 그럼 세금 더 내는 거야. 시가는 그대로인데. 내가 5억에 산 거 지금 팔면 5억 그대로인데 재산세는 계속 올라가. 이게 나중에 보지만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이 재산세를 안 빼주거든요. 공제가 안 돼요. 이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세가 차익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많이 걷고요. 종부세도 많이 걷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팔 때 필요경비에 이 세금 낸 것도 빼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세금 낸 게 안 아깝죠.
왜? 올라간 것에 대한 내는 세금이고, 양도세도 올라간 거에 대한 이익에 대한 세금 내는 게 양도세니까. 양도소득세야. 그 뜻이 뭐냐? 양도란 거는 파는 거거든. 팔고 뭐가 있어야 세금 내니까? 소득이 있어야만 세금 내는 거거든. 그럼 소득 없다면 세금 낼까 안 낼까? 안 내야 되잖아. 안 내는 게 양도소득세야. 내가 5억에 샀는데 10억에 팔았어. 얼마 차익이 있어? 5억 차익이 있잖아. 이거에 대한 세금 내라 이거지. 요 계산 산식이 있어. 그 산식도 나중에 봐드리겠습니다. 차익이 없으면 안 내는 게 양도세예요. 그러니까 차익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차이 나는 이익을 수익금을 적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세금을 조금 내게 하려고 하는 게 이 탈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탈세 절대 하면 안 되고요. 법 안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이 부분들을 활용해서 세금 내는 것이, 세금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예요. 이익 많이 보면 뭐합니까? 세금 다 내버리면 남는 게 없는데. 저는 웃긴 게 경매란 말 들어봤지? 경매. 자, 경매한 사람들이 막 자랑을 해. 경매 강의하는 교수도 그렇고, 나 경매 실전 투자가니 뭐 막 이런 사람들 막 자랑을 해. 나 이번에 딱 하나 잡아가지고 6개월 만에 팔아가지고 나 2억 이익 봤어. 막 1억 이익 봤어. 막 이래. 우와 축하해. 그래서 야 오늘은 양산톡 쏴. 그러면 또 안 쏴. 그런 사람들 보면 난 참 웃겨. 왜 웃기냐? 단기 양도에 대한 세율이 높거든. 반 이상 세금 내버려야 돼. 남는 게 별로 없어 사실은. 근데 뭐 단기 6개월 만에 1억 2억 이익이다 그건 없거든. 기껏해야 뭐 2, 3천 3, 4천 뭐 1, 2천 이익 보고 파는데 그 이익마저도 반 이상 세금 떼버리면 남는 게 별로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허울 좋은 거야. 근데 경매해가 돈 벌었다는 사람들 보면 아 좀 세금 얼마 냈는지 왜 이거 말씀 안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원시 취득은 원시 없던 게 처음 생긴 거다. 즉 최초의 취득을 뭐라 한다? 원시 취득이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취득은 크게 두 가지 구분됩니다. 뭐로 구분됩니까?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원시는 뭐라고요? 없던 게 처음 생긴 거. 최초의 취득. 그럼 토지 같은 거, 땅 같은 거는 원시 취득이 있을까 없을까? 없던 땅이 짜잔 하나 생겨버리고 이런 게 있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왠지 있을 것 같아. 네, 왠지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모르겠고. 네, 그쵸. 어떤 거 있을 것 같아? 어떤 거? 뭐 건물 비슷하게 건물을 지으면 된 거고 비슷하게까지는 맞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없던 땅이 처음 생겼어. 뭐가 있을까? 혹시 들어봤나? 공유, 수면, 매립지. 처음 들어봐요. 네. 공유, 수면,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호수를 매립한다 이거야. 그럼 뭐가 돼? 땅이 되겠지. 그치? 가장 좀 심해서 내가 2000, 몇 년도야? 2000년 초반때, 2002년도인가? 그때 안산 강의를 했거든. 그 안산 강의 할 때, 그때 막 안산의 부동산들 2002년, 3년, 4년 그때인가 그럴 것 같아. 초반기 때. 중개하신 분들 돈 엄청 벌었어. 왜? 거기 매립지거든, 안산이. 그 매립지를 매립해가지고 땅을 만들었어. 그 땅을 내가 취득을 했다. 그럼 뭐야? 없던 땅이 처음 생긴 거잖아. 이게 뭐라고? 원시 취득. 건축물은 새로 뚝딱뚝딱 집을 지으면 이게 뭐야? 원시 취득. 뚝딱뚝딱 상가를 지었어. 이것도 뭐야? 원시 취득. 없던 게 생긴 게 뭐다? 원시 취득이다. 자, 그런 내용 보면 돼. 그리고 승계 취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승계 취득은 다 두 개 쪼개지죠. 뭘 쪼개집니까? 무상 승계 취득과 유상 승계 취득. 무상 승계 취득은 뭐뭐 있다고요? 증여와 상속. 증여는 살아있는 부모님한테 생존하는 사람한테 받는 거 증여. 사망의 원인이 돼서 받는 게 상속. 증여받으면 내는 세금이 증여세. and 뭐예요? 취득세. 상속받으면 내는 세금은 상속세. 그리고 내는 게 취득세. 왜? 취득한 거니까. 자, 그리고 유상승계 취득. 매매, 교환,
현물 출자가 있고요. 이 부분도 나중에 상세하게 다시 지켜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매수하는 거고. 이게 취득의 범위야. 자, 그러면 취득 물건에 따라 가지고 그 취득 세율은 같을까 다를까? 다를 것 다를 것 같은데요. 같지? 네. 맞아. 다를까? 다를 것 같아. 달라. 자, 이 취득세는 우리가 지방세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첫 시간에 배웠었죠? 지방세가 뭐였더라? 과세한 주체가 누구랬더라? 지방 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이 지방세였지. 그 다음에 상속세하고 징여세는 소득 관계된 세금이잖아요. 소득이 있는데 내는 부과한 세금은 국가가 징수합니다. 왜 그래서 뭐라 하냐? 국가가 부과한 세금을 국세라고 그랬잖아. 네. 그치? 자, 뭐 그래서 까먹은 건 아니겠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취득세는 지방세고요. 상속세하고 징여세는 국세에 구분됩니다. 신고 과세 과정이 달라요. 그래서 지방세, 이 취득세는 어디로 가냐? 뭐 구청이라든가, 그죠? 시청을 가는 거고, 지자체가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하고 징여세 어디로 가냐? 세무서로 가는 거예요. 국세는 세무서에 신고. 자, 그렇게 부과되고. 그 다음에 보유세입니다. 보유세는, 자, 지방세하고 국세도 구분돼요. 내는 게 재산세가 있고요. 우리 첫 시간에 했던 거죠.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였습니다. 자, 재산세는 지방세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에 들어갑니다. 지방세는 지자체 내에 있는 물건만 부과할 수 있어. 그럼 여기가 경기도 구리시니까, 그럼 구리시에 있는 부동산이 있는 거 누가 징수한다? 구리시장이 징수한다. 그래서 재산세 고지서 보면은 뭐가 찍혔냐 밑에 구리시장 찍혀있단 말이지. 이 옆에 뭐가 있지? 남양주시. 네. 그럼 남양주시에 있는 부동산은 누가 부과한다고? 재산세는 남양주시장. 남양주시장. 네. 그래서 시행정사업에 사용한다. 여기 지방세. 국세는 누가 징수하느냐? 국가가 징수하냐. 그래서 국세는 어디다 신고하느냐면 세무서에 신고를 해. 자, 어느 세무서냐? 국세에 대한 납세 신고 나쁘지. 신고하는 데 어디냐? 납세지라는 거는 납세지, 땅지자, 세금을 납부하는 곳, 이런 개념이야. 납세지는 세금 납부하는 곳. 그럼 납세지가 어디냐? 국세는, 자, 내가 집이 사는 곳이 어디냐면 나는 굴시에 살아. 내가 소득이 발생되는 데는 어디냐? 저기 부산이야. 내가 부산에 사업장을 하나 하고 있어.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럼 세금 신고는 어디가 편할까? 구리가 편하지 않을까요? 내가 사는 곳이 편하잖아. 어차피 국세니까. 국가에 귀속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알아서 아무 때나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국세의 납세지는 어디냐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지방세 납세지는 각 지자체에서 부과하고 납세 의무지는 거고. 그렇게 보면 그 물건 소재지야. 지방세는. 그 물건이 어디 있느냐? 구리시에 있다, 구리시청. 남양주시에 있다, 남양주시청. 물건 소재지. 지방세는, 국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그것도 신고하면 돼. 자,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용어 해설이고요. 그리고 이 납세지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라는 게 있어요. 용어상에서. 납세 의무자는 뭘까 하면, 납세지라는 거는 세금을 납부하는 곳이야. 그럼 납세 의무자는 뭐라 할까? 어떤 사람일까?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 납세 의무자야. 그러면 취득세의 납세 의무자 누구일까? 누가 세금 내야 돼? 취득하는 사람이. 네. 그러면 증여받은 거에 대한 납세 의무자 누가 세금 내냐?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야 돼. 그 증여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용어가 우리가 수증자라는 표현을 써. 받을 숫자 써가지고 증여를 받은 자, 수증자가 납세 의무자인 거고. 그러면 상속세 납세 의무자 누구냐? 상속도 뭐한 거야? 상속 받은 사람이 내겠지. 그치? 그걸 뭐라 하냐면 상속 받은 사람 해가지고 상속인 거예요. 상속인.
그럼 돌아가신 분은 뭐라 하냐? 피상속이라는 표현을 쓴다. 피상속. 돌아가신 분, 부모님 돌아가셨다, 아버님 돌아가셨다 하면 아버님 뭐라 하냐? 피상속이. 나는 우리 가족은 뭐가 되는 거야? 어머니하고 우리 식구 형제자매들은 상속이 있는 거야. 그럼 상속이 내가 받았으니까 자산 늘었겠지. 네. 취득한 거잖아. 소득이 생긴 거잖아. 그러면 상속 받은 사람, 상속인이 납세 의무자가 되고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 수증자가 납세를 진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증여를 하는 사람 뭐라 할까? 증여 받은 사람은 받을 수 써가지고 수증자였어. 증여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 그냥 증여자. 증여자는 증여한 자. 증여 받은 사람은 수증자. 상속은 받은 사람은 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은 피상속인. 이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특히 이 군인들은 되게 힘들어해. 외우는 거를. 왜? 받는 사람은 피교육생이라거든. 받는 사람은 피교육생이라고 그래. 근데 왜 상속은 주는 사람이 피자 붙이냐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우리 강의할 때 좀 외우기 쉽게 하려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돌아가신 분은 피 흘리고 죽은 거 생각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뭐가 붙는다? 좀 잔인하지만 피상속인. 피는 뭐가 붙는다고요? 피?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 상속 받은 사람 뭐라 한다? 상속인. 그럼 납세의무자 세금 내는 사람은 상속은 상속인 내야 되고 증여는 수증자가 내야 된다. 네, 그런 식으로. 네. 여기 취득 관련된 거고요. 자, 보유세는 아까 금방 얘기했지만 재산세는 지방세, 종부세는 국세. 자, 그러면 재산세라는 거는 우리 구리시에 있는 것만 징수를 할 수 있고 옆에 있는 시는 구리시장이 징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구리시에서 집 하나 사고 남양주에 집 하나 사고 그치? 저기 포천에도 하나 사고 저 밑에 분당에도 하나 사고 이럴 수 있잖아. 그치? 4개를 샀어 4개를. 그래서 막 시세 차익 누르고 막 돈 막 버네. 그러면 보유한 동안 세금 많이 내, 너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겠다? 국세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일단은 각 지자체에서 지방세를 고지를 하게 되면 거기다 세금을 납부하잖아. 그게 7월달 한번 내고 그 다음 9월달 내거든. 반반씩 내거든. 주택에 대해서는. 7월, 9월 낸 다음에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종부세 납부기한. 종부세는 국세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전국에 있는 주택과 토지를, 주택은 주택끼리 합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구리시에 있는 집 기준시가 가격과 그 다음에 남양주시에 있는 거, 포천에 있는 거, 분당에 있는 거 전부 다 뭐겠다? 합산해가지고 금액이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세금 부과했다. 그게 얼마냐? 집이 1주택일 때는 원래는 9억이었거든. 기준시가 9억. 2개 이상일 때는 기준시가가 6억 공제. 그러다가 1세대 1주택이 9억에다가 11억 올랐는데 내년부터는 12억으로 바뀌어요. 그걸 첫 시간 찍었습니다. 첫 시간째. 그리고 자, 2개 이상이다. 1인당 종부세 같은 경우도 개인별 과세야. 1인당 6억에서 9억 공제가 돼. 올라가. 그래서 내년부터 1인당 9억이 됩니다. 여기서 또 팁이 하나 있어요. 집을 살 때는 가급적이면 혼자 살지 말고 부부 공동명의로 사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 종부세는 개인별 부과되니까. 그럼 1인당 9억이 돼. 그럼 집을 하나 샀는데 우리가 부부야. 아휴, 이상하다. 그럼 어떡하라고? 공동명의 살아, 공동명의. 내 혼자 명의 사게 되면은 1주택일 때는 지금 기준시가 기준해가지고 내년부터는 12억 공제가 되지만 공동명의 사게 되면 1인당 9억까지 공제된 거니까 합하면 얼마 될까? 18억까지 공제가 돼. 6억이 올라간다 이거지. 여기서 기준시가. 기준시가가 뭐냐면요. 자, 기준 빼보세요. 뒤에 뭡니까? 시가입니다. 시중 거래가액이 줄인 말이에요. 실질 거래가액 표현을 씁니다. 시가인데 시가를 기준한다. 기준하는 금액이 내 겁니다. 실제 거래가하고 비슷한 금액 보인다 얘기죠. 국가가 공시한 금액을 기준시가를 표현을 써요. 이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건물 토지 금액 합한 금액 기준시가를 표현을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상가 같은 경우는요. 건물 기준시가가 따로 있고 토지 가격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공시지가라는 말 들어봤죠?
공시지가. 지가는 땅지자야. 그럼 지가라는 것은 땅 가격, 토지 가격을 뜻이고, 공시한다는 것은 정부나 공공단체가 국민들에게 알린다는 뜻이야. 공시한다. 그러니까 합해지면 공시지가가 되는 거거든. 그럼 공시지가가 뭐가 될까요? 정부에서 이 땅 가치는 지금 얼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가격입니다. 그게 제곱미터당 가격이라는 표현을 써요. 1제곱미터당 가격이 만약에 10,000원이다. 그럼 1제곱미터당 10,000원씩, 제곱미터당 10,000원씩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땅이 만약에 100제곱미터다. 그러니까 10,000원 곱하기 100 하면 되는 게 이게 공시지가입니다. 이거를 필지별로 공개하는 게 뭐다? 개별 공시지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개별 공시지가 많이 들어보셨죠? 공시지가는 땅 가격이에요. 누가요? 국가나 정부기관이죠. 거기서 공시한 금액이 개별 공시지가. 우리 실거래가는 뭐라고요? 우리 개인간, 불특정 다수인간이 실제 거래한 금액을 실제 거래가예요. 실거래가 표현을 쓰고.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건물은 뭐라고? 기준시가라는 표현을 써. 지난번에 보니까 그것도 유튜브 방송에 나왔는데, 그 뭐 박사고 전문가라는데, 그냥 개념 몰라? 아파트 값인데 뭐 공시지가라는 표현을 쓰더라고. 기준시가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종부세 얘기를 하면서 공시지가 얘기를 하고 있어. 주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토지에 대한 얘기 맞지만,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아니거든. 그거는 기준시가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헷갈릴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가도 헷갈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확히 아십시오. 토지에 대한 기준 가격과 정부가 고시한 가격과 그건 공시지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것은 뭐라고요? 기준시가랍니다. 그죠? 자, 기준시가는 건물에 대한 가격이다. 정부가 고시한 금액입니다. 자, 아파트 금액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파트는 건물 가격하고 토지 가격, 지분이잖아요, 아파트가. 여기 합한 금액을 또 기준시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래서 이거를 기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 종부세도 이제 또 바뀝니다. 첫 시간에 말했지만은 1세대 1주택자는 9억 기준했다가 공제금액이 11억 올라갔다가 내년부터는 12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러면 기준시가 얼마까지는? 12억까지는 세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종부세는. 자, 그런 개념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집이 2개 있고 3개 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합한다? 안 합한다? 합한다. 국세니까. 전국에 있는 주택을 전부 다 합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갖고 있다가 세금을 팔아요. 세금을 파는 게 아니지. 부동산을 파는 거지. 그쵸. 그치. 그렇게 또, 마이 미스테이크. 예. 팔았을 때 내는 세금 뭐라고요? 양도 소득세입니다. 자, 양도하고 뭐가 발생된다? 뭐가 생긴다? 소득이 발생되면 내는 거다. 그랬더니 아까 있잖아. 매매, 교환, 현물 출자가 유상승계 취득이면서 뭐다? 양도다. 썼어.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매매는 뭐 매도한 거지. 소유권 넘겨주고 대가를 받은 거야. 그럼 이게 뭐야? 유상양도라는 표현을 쓴 거야. 그치? 자, 내가 그 돈 안 받고 줬어? 뭐 한 거라고? 중요한 거가 되는 거고. 그쵸. 내가 슬픈 얘기지만 죽어서 줬다. 죽은 다음에 넘어갔다. 누구에게? 상속인들에게. 그럼 뭐가 된 거야? 이거는 상속이 되는 거고. 그럼 받은 사람 내는 거야. 나는 관계없고. 그쵸. 어차피 뭐 죽은 사람 세금 못 내잖아. 관소 들어가서 세금 내세요. 할 수 없잖아. 이거는. 자, 그래서 양도세는요. 말 그대로 양도하고 소득이 생겨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자, 내가 아파트가 있고 유빈이는 상가가 있어. 근데 현재 시세가 유빈이 상가는 20억짜리고 내 아파트도 20억짜리야. 시세가 똑같아. 그러니까 뭐 하자. 유빈이는 20억짜리 아파트가 너무 좋아서 위치도 좋고 교통환경 좋고 너무 좋아. 그거 사고 싶어. 근데 돈은 없어. 상가를 가지고 있다 이거지. 나는 아파트가 있는데 나 또 집이 또 있어. 단독주택이 있어. 아파트가 필요가 없어. 아파트 말고 나는 이걸 팔아가지고 상가를 살까? 상가 사가지고 매월 월세 들어오니까 월세 수익을 누리면서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그러면 유빈이랑 나랑 상가 같네? 유빈이는 상가를 팔고 집을 사고 싶고 나는 집을 팔고 상가 사고 싶어.
그 뜻이 맞으니까 야 시가 똑같네? 우리끼리 바꿀까? 이랬어. 바꿀래 안 바꿀래? 글쎄요. 뭘 정말. 고민해. 아니 집을 갖고 싶다니까. 그럼 바꿔야죠. 꿈에 그러던 집이야. 그쵸. 바꿔야지. 집 갖고 싶었으니까. 난 상가 갖고 싶고. 바꿨어 20억짜리를. 자 그러면 아까 취득세 할 때 세금 낸다 안 낸다? 낸다고 그랬잖아. 그쵸. 그치? 내 아파트를 받아가니까 그 아파트에 대한 뭘 내야 돼? 취득세 내야 된다고. 그쵸. 나는 상가를 취득했어. 그럼 상가에 대한 취득. 취득세를 네. 내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 양도세 낼까 안 낼까? 내지 않을까요? 네 시가가 25, 25 똑같았어. 네. 자, 교환했어. 맞바꿨어. 낼까 안 낼까? 양도세. 내지 않을까? 이익 있나 없나? 이익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익 없는데 양도세를 왜 내? 그건 저도 잘 모르죠. 그냥 예측상 낼 것 그쵸. 같아. 예측 그냥. 예측 잘하는데. 아, 촉은 진짜요? 좋은데? 내용은 잘 모르지만 촉은 좋은데. 자, 교환도 양도세를 냅니다. 자, 혹자들은 같은 20억짜리를 교환해가지고 그럼 소득이 없지 않느냐. 양도세라는 걸 양도하고 소유권 넘겨주고 대가를 받았다. 이게 양도고. 그리고 뭐가 생겨야 된다? 소득. 이익이 발생돼야지만 세금을 내는 거다. 그럼 시가 20억, 20억 똑같은 거 교환할 때 뭐 소득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득 있습니다. 왜? 지금 시세가 20억이야. 그럼 나는 아파트를 주고 상가를 20억짜리 받았잖아. 네. 그럼 나 아파트 얼마에 판 거야? 20억에 판 거라고. 근데 이 아파트 내가 살 때 20억 산 게 아니잖아. 네. 내 아파트를 넘겼으니까 이게 내 아파트에 내 거에 대한 양도세 내야 된단 말이야. 상대권 취득한 거 취소 내는 거고. 그럼 양도세 낼 때 내가 옛날에 아파트 살 때 보니까 이게 15억에 산 아파트야. 이걸 지금 20억 평가해가지고 가치평가에 바꿨잖아. 네. 상가 팔면 20억 받는 거잖아, 내가. 그럼 얼마에 판 거야? 15억에 사서 20억에 판 거잖아. 네. 그럼 얼마 차익이 있다? 오. 5억 차익이 있네. 이거에 대한 세금 내는 겁니다. 그래서 교환일 때에도 양도세 납세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 때 20억인데 지금 교환한 거 20억이에요. 그럼 사용 취득 금액도 20억이에요. 교환 금액도 20억 똑같아요. 그럼 소득이 있나 없나요? 없겠죠. 그러면 세금은 당연히 안 냅니다. 마찬가지야. 유빈이가 옛날 상가 살 때 최초 분양 받거나 상가 취득할 때 가격이 10억이었어. 네. 근데 지금 가격이 오르고 갑자기 역세권 되니까 가격이 막 뛰었어. 그래서 얼마가 되냐? 20억이 된 거야. 네. 그러니까 지금 상가를 주고 집을 받았어. 얼마짜리 받았지? 20억짜리 집 받은 거잖아. 그럼 20억에 판 거야, 상가를. 얼마에 샀고? 10억에 샀고. 취득 가격이 처음에. 그럼 얼마 이익 본 거지? 10억. 10억에 대한 차익. 이게 양도 차익이라는 표현을 써요. 양도하고 차이 나는 이익금이다. 이 양도 차익이에요. 이 10억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10억 양도 차익, 5억 양도 차익을 다 부과하진 않아요. 이 양도 차익에서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3년 이상 장기간 보유했을 때는 특별히 공제해 주겠다. 말 그대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야. 그대로 풀면 돼. 장기 긴 기간 동안 보유하면 특별히 공제해 주겠다. 말 그대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쉽지? 네. 요것도. 그걸 공제해 주고요. 그 다음에 기본 공제라고 있습니다. 양도 소득 기본 공제. 말 그대로예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차감해 주면 나오는 게 양도 소득 금액이 됩니다. 양도하고 소득 본 금액. 그 양도 소득에서 기본적으로 공제한다. 이게 뭐냐면 양도 소득 기본 공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연간 250만 원. 1년에 250만 원. 개인별로. 즉 내가 1년에 부동산을 한 건 양도했다면, 하나 팔았다면 250만 원 공제로 끝나지만 내가 부동산을 2개 팔았어요. 그럼 먼저 판 거에서 250만 원 공제를 받으면요. 기본 공제는 연간 250만 원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앞에 받으면 뒤에 끝.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오는 게 과세표준액. 과세표준액. 과세,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표준금액이다. 과세표준이라는 것은요, 세금 부과하기 위한 표준금액입니다. 즉, 세액 산출의 기본 단위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과세표준. 줄임말은 과표란 말 들어보셨죠? 과표, 과표. 이게 과세표준의 줄임말이 과표예요. 그래서 뭐 사무소 가든가 뭐 세금 쪽 물을 때는 야 과표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 과표랑은 뭐라고요? 세액 산출의 기본 단위. 그래서 과표 알면 그 과세 표준에 곱하기 바로 세율. 비율을 곱해주면 바로 세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액 산출하기 위한 기본 단위가 과세 표준을 표현을 쓰는 거예요. 과표. 그럼 종부세 마찬가지예요. 내가 집이 한 개입니다. 집이 한 개인데 그러면 12억까지 공제가 되잖아요. 내년부터. 그럼 기준시가가 아파트가 있는데 기준시가는 국가 보상금액이 있잖아. 아파트 기준시가 만약에 12억이야. 그럼 딱 걸렸네. 그럼 종부세 납세 의무는 없다. 이게 초과되는데 15억이 됐어. 그럼 12억 넘어갔잖아. 그러면 요거는 납세 의무자야. 그렇다 15억에 세금 다 내는 거 아니라 이거지. 15억에 세금 다 내는 거 아닙니다. 예. 거기서 시장 공정 비율을 곱해줘요. 초과된 금액에서요. 그게 이제 거의 95%까지 올라가고, 이제 100%까지 올라갔다가, 시가하고 거의 비슷했다가, 그걸 내년부터 60%확 줄여버립니다. 금액이 낮아지겠지. 그럼 세금이 적어져. 그래서 내년부터 종부세가 좀 완화돼가지고요. 그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때 한 123만에서 66만까지 반 정도가 세금, 납세금이 줄어들고, 세금이 좀 절차가 된다, 줄어든다. 예, 그런 취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도 세부적 들어가서는 하나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도세에서 매매 교환했지, 지금. 교환도 세금 내야 된다. 왜? 지금 교환할 시점에 받은 금액, 그 금액에다가 내가 취득할 때 가액을 계산해가지고 요거를 차감해서 양도 차익 계산하고 거기에 대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 자, 세 번째. 자,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라는 게 있어. 법인은 뭔지 알지? 우리는 개인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개인인데 법인 사업자를 냈어. 그럼 이거 법인은 법인격이 있다는 표현을 써. 그럼 이 법인도 뭐다? 하나의 인격체다 이거야. 그럼 이 법인이 있는데 나랑 법인 달라? 나는 그 법인 대표야. 법인은 주주야. 만약에 주식 가지고 있어. 그럼 내가 이 법인에서 설립할 때 출자를 한단 말이야. 그 뭘 출자하냐? 현금 출자할 수도 있지만 현물 출자할 수도 있다 이거지. 네.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출자를 했어. 예를 들면은 자 법인 설립해야 되는데 내가 우리가 강남에다가 설립하자. 오케이. 근데 강남에다가 내가 상가를 갖고 있네. 상가를. 그러면 상가 2층이 다 내 거야. 그럼 내가 옛날에 2층을 전부 다 분양받았는데 50억에 분양을 받았어. 샀다 이거지. 54건. 이게 지금 얼마 됐냐? 70억이 됐어. 20억 올랐네? 그럼 이 2층을 우리 법인 자본금으로 출자할게. 해가지고 2층을 소유권 넘겨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원래 이게 누구 거야? 2층이? 상가가 내 거였잖아. 최명한 거에서 누구 명에 넘어가냐? 그 법인 명의로 넘겨줘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뭐 한 거야? 넘겨줬어. 나 대가 받나 안 받나? 대가를 받지. 뭐로 받냐면 그 출자금에 대한 주식으로 배당을 받는다 이거야. 총 자본금은 100억인데 내가 갖고 있는 상가가 70억이에요. 그럼 70억을 투자했습니다. 소유권 넘겨줬습니다. 그럼 총 자본금이 법인 설립할 때 100억인데 70억 투자했으니까 나는 주식에 대한 지분을 받습니다. 몇 프로 받을까? 자본금 100억인데 70억짜리 냈어. 몇 프로면? 70%. 왜? 내가 70%니까. 자, 그런 식입니다. 그러면 70억에 대한 소유권 넘겨주고 나는 주식을 70% 배당을 받았잖아요. 이게 유상 승계, 유상 양도한 겁니다. 그럼 나는 뭘 내야 됩니까? 양도세를 내야 된다는 뜻이죠.
지금 뭐 한 거다? 소유권 넘겨주고 대가를 받으면 양도한 겁니다. 자, 반대로 보자. 법인 입장에서는. 법인은 뭐 한 거야? 받은 거잖아. 네. 누구 거를? 첨예한 거를 받은 거잖아. 그쵸. 이거 뭐 한 거다? 취득한 거다. 취득. 대가 줬어, 안 줬을까? 줬지. 줬죠. 뭘로? 주식으로. 네. 그러니까 취득의 범위에도 매매, 매수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교환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도 합니까?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도 취득이 들어갑니다. 여기 취득자가 누구라고? 법인. 그럼 납세의무자는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법인. 그런데 양도에도 매매, 교환, 현물 출자가 나와요. 그렇죠? 여기 매매는 뭐예요? 매도. 양도한 거니까. 그 다음에 교환. 누구 물건? 내 물건. 내 물건 준 거니까. 양도로 보는 거고요. 법인 현물 출자입니다. 그럼 내 거를 넘겨주고 주식 배당 받으니까 내 물건. 현물 출자했죠. 이것도 뭐다? 양도다. 그럼 뭘 내야 됩니까? 양도세 납세를 묻힌다.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들어오고 있어요. 네. 정신없지? 조금? 이 공부라는 게 그래요. 들을 때 뿐이에요. 딱 책 덮어버리면 또 깜깜해진다더라고요. 예전에 중개사 강의할 때 그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교수님, 참 신기해요. 뭐예요? 들을 때는 끄덕끄덕 다 하는데 집에 들어가면 그냥 하얘진대. 기가 안 난대. 그리고 또 더 웃긴 건 뭐냐? 1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1년. 제가 2개월 과정이거든요. 그럼 2달 동안 들었어요. 한 번 끝났죠. 한 바퀴. 또 2달 들어요. 한 바퀴 끝났죠. 10개월 들으면 2달에 한 바퀴니까 5바퀴 돈 거예요. 5번은 똑같은 강의 들은 겁니다. 그런데도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험이 어려우니까 자, 재수는 필수란 말이 있어. 삼수는 선택이란 말이 있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합격했어요. 합격한 다음에 책을 딱 놨습니다. 2년 동안 배웠어, 만약에. 2년 동안 한 10번을 들어가서 배웠어. 공부를 해 배웠는데 자격증 딱 딴 다음에 딱 책 덮으면 또 다 까먹는데. 이 지식은 말입니다. 자꾸 들어줘야 돼요. 자꾸. 지식은 콩나물 키우는 거랑 같다고 보세요. 여러분 콩나물 키워봤나요? 콩나물 키울 때 콩나물 그거 재배용 콩 넣고 물을 붓잖아. 네. 심어봐서 콩나물? 아니요, 콩나물 안 해봤어요. 콩나물 무침 할 줄 알아? 무침은 할 줄 알죠. 할 줄 알아? 갑자기 무침이 왜 나오죠, 근데? 시집 보내면 되겠다. 무침 한다고. 무침. 그래 물어봤어. 할 줄 알아 모르나. 콩나물 키울 때 물을 붓니다. 예, 물을 주면 물이 쫙 빠져요. 물이 안 남은 것 같아요. 콩나물 잘할까 과연? 싶은데도 콩나물은 잘하더라고요. 그러면 잘 보이지 않지만 밑에 뭐가 있다? 물이 있다 없다? 물이 있다. 있다. 지식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들어서 몰라요. 특히 법 같은 거는요. 2번, 3번, 4번, 5번 반복적으로 들어야지만 이 귀에 들어와요. 처음 들을 때 딱 먹고 나니까 아무것도 기억 안 나.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모르냐? 그건 아니다 이거지. 그렇죠. 콩나물 키울 때 물 부으면은 물 쫙 빠지듯이 내가 보이지 않지만 밑바닥에 어느 정도 쌓여있다 이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좀 들으시고요. 특히 이 뭐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시간 날 때마다 들으시고 법 개정되는 거 이런 것들 꼭 늘 참고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도에 또 뭐가 있냐? 자, 매매, 교환, 현물 출자 외에도 부담부 증여가 있고 수용이라든가 경매, 공매 처분된 경우에도 양도로 봐. 자, 여기서 부담부 증여. 자,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부담부 증여.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라. 이런 말 들어봤나 모르겠네요. 부담부 증여. 자, 들어보신 분 계실 거고요. 처음 들어본 분 계실 겁니다. 아마 유빈이는 완전 처음. 완전 처음 들어봤지. 그럴 것 같았어. 자, 처음 들어본 분. 그 다음에 들어보신 분들 다 볼게요. 정리하고 있습니다.
용어. 부담, 부, 증여. 이렇게 두 개 있는데. 부담한다는 뜻이야. 뭐를? 부채를. 이 부자가 아니라 채무를 부담하고 증여하는 거야. 이게 부담부 증여.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나한테 아파트를 증여해. 그럼 이거 뭐 한 거랬지? 증여한 거잖아, 그냥. 네. 그냥 증여할 거는. 부담부 증여는 뭐냐? 그 아파트에 10억짜리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 은행 대출이 5억 껴있네. 그걸 같이 증여하는 거야. 이게 부담부 증여야. 그러면 나는 뭘 안고 가져온다? 채무를 안고 가져오는 거지. 그지? 네. 그럼 볼까? 10억짜리 나는 취득한 거야. 무슨 취득이지? 대가를 다 줬나? 아니요. 안 줬지. 네. 공짜 받았지. 그럼 증여받은 거네? 근데 뭐를 껴있어? 채무. 채무 껴있잖아. 네. 채무는 내가 대가 준 거야. 아버지가 갚았고 내가 대신 갚으셔야 되는 거야, 앞으로. 그렇죠. 내가 대신 준 거야. 그러니까 5억은 무상승계취득 보고 5억은 유상승계 취득이야. 세율이 달라. 취득세 세율이 유상과 무상이 달라. 곧 나중에 슬쩍 봐줄게요. 다시. 네. 그리고 상대 아버지는 증여했지만은 증여한 거 세금 내나 안 내나? 안 내. 네. 받은 사람 내니까. 그렇죠. 아버지는 낼 게 없어. 근데 5억 채무를 내가 야 네가 갚아 하고 줬단 말이야. 내가 갚을 거를 딸한테 넘긴 거잖아. 네. 그럼 나는 딸한테 5억을 받아서 갚은 걸로 간주하겠다 이거지. 그럼 대가를 받은 게 돼버린 거야. 그럼 10억 가운데서 얼마는 5억은 무상으로 준 거니까 내가 세금 낼 납세무자가 아니고 채무에 대해서 5억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대가를 받아서 갚은 걸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나는 이 10억 가운데 5억에 대해서는 양도세 납세무가 있다 이거야. 5억 받은 게 된 거야. 그럼 10분의 5니까 2분의 1 받은 거네. 네. 근데 이 아파트가 살 때 얼마짜리냐? 6억짜리였어. 그러면 6억의 2분의 1은 얼마야? 6억 2분의 6억 1. 2분의 1. 3억이 되겠죠. 그럼 5억 빼기 얼마? 3억. 얼마 이익이겠다? 2억 차익이겠다. 그거에 대해서는 세금 내라.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러면 왜 부담부 증여가 유리할까? 왜 유리할까? 금액이 클수록 많이 유리합니다. 왜 유리하냐면, 자, 증여세 세율 적용 구간이 보면요, 10에서 50%까지가 초과 누진세율 적용됩니다. 자, 누진세율. 다른 말로 초과 누진세율 같은 말인데, 자, 누진세율이 있고요. 일반 비례세율이 있습니다. 비례세율이라는 것은 하나 세율 적용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취득세가 땅을 산다. 기본적인 취득세는 세율은 자, 원래는 2%였습니다. 취득세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증여를 받게 되면은 증여는 1.5% 세율이거든요. 원래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따로 있다가 이게 합해진 거예요. 이게 취득세가 통폐합 됐습니다. 2004년도에. 2010년도에. 예. 그러면, 자, 취득세가 합했으니까 2%하고 1.5 합해서 얼마 될까? 이게 3.5% 되는 거야. 증여받으면 3.5% 돼요. 거기다 지방소득세 포함되어 추가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세부가 되는데요. 자, 증여세 같은 경우는 누진세율, 그게 하나 세율이 딱 정해진 거 2%, 1.5% 이런 거는 비례세율이라고 해요. 일정세율. 비례세율. 누진세율은 뭐냐면 몇 프로부터 몇 프로까지. 구간별로 매겨진 게 누진세율이라고 그래. 네.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하면 뭐냐? 일정 금액까지는 낮은 세율을 매겨주고 이 금액이 초과되면 초과된 구간만 높은 세율. 또 초과되면 초과된 구간만 높은 세율. 세율 높아지는 거야. 네. 일반 누진세라는 개념은 누진세라는 것은 누진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금액이 작으면 낮은 세율이고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은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이게 누진세율. 초과 누진세율은 일정 금액까지는 같이 매겨주고 이 금액이 초과되면 초과된 금액만 높은 세율. 자, 지금 증여세 같은 경우는요 10에서 50%까지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증여받은 과세 표준액이 1억까지는 10% 부과가 돼요. 그 다음에 10억 초과 5억까지는 20%. 그 다음에 5억 초과 10억까지는 30%. 10억 초과 30억까지는 40% 매겨주고요. 30억이 넘어가면 초과되면 50% 매겨줍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 자, 상속세하고 증여세가 30억 초과되면 50%거든요. 세금 무지 많이 내겠지. 이거를 많이 내니까 상속세 줄이려고 어떻게 하냐. 생전에 미리 증여를 하는 거야. 왜? 증여할 때는 증여세만 내면 되니까. 내가 죽을 때 재산이 많으면 세금 많이 낼 거 아니야. 어떻게 돼? 재산 분산해야겠지. 미리 증여하는 거야. 그래서 증여세도 재차 증여 합산되는 게 있습니다. 10년간 합산되는데요. 내가 지금 증여 받은 다음에 10년 내에 또 증여 받으면 이거 뭐 하겠다? 합하겠다. 자, 생각해볼까? 1억까지 10%고 5억까지 20%야. 그러면 아빠가 아들이나 딸 자녀한테 내가 2억을 증여하려고 그래. 그럼 2억 증여하면 어떻게 되냐? 일단 공제는 안 하고 보자. 과표가 2억이 잡았을 때. 자, 공제도 지금 직계존폐소관에 5천만 원인데요. 내년부터 아마 1억으로 상승될 확률이 있습니다. 이제 법 통과된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세 표준액이 2억 잡을게요. 어떻게 되냐? 1억까지 10% 매겨주는 거야. 얼마 나오지? 1,000만 원. 근데 2억을 증여했어. 어떻게 되느냐? 1억까지 1,000만 원이야. 초과된 1억만큼 20% 올라가는 거야. 그럼 얼마지? 2천만 원. 앞에는 10%, 1,000만 원. 더하면 얼마? 3천만 원. 그럼 2억을 증여하면 3천만 원 세금 내야 되는 증여세로. 근데 내가 지금 1억을 증여받고 한 내년도에 또 1억 증여받아. 그럼 1억이면 10%니까 1,000만 원 내고, 그럼 또 1억이면 증여니까 10%니까 1,000만 원, 2천만 원 내는 거네? 이걸 맞겠다 이거야. 이렇게 분산을 맞겠다 이거지. 그래서 10년간 뭐 하겠다? 합산하겠다. 그럼 내가 오늘 증여받았어. 오늘부터 해가지고 이전에 10년 안에 같은 동일인한테 증여받은 게 있다. 그러면은 그 금액도 뭐 하겠다? 합해서 계산하겠다 이 뜻이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초과 누진세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양도세 같은 경우도 초과 누진세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6%부터 4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요, 1,200만 원까지 6%입니다. 내년부터는 1,500까지예요. 올라가요. 그 다음에 1,200만까지는 자 6%야. 그러면 1,200가 6% 매기잖아. 그러니까 1,000만 원 나왔다 6%. 500 나왔다 6%. 다 6%씩이야. 1,200까지. 네. 이게 넘어가면 4,800까지는 15%거든. 그러니까 6%, 1,200까지는 6% 매겨주고 초과되는 것만큼 얼마? 15%. 곱한 다음에 요걸 더해주는 거야. 이게 초과 누진세입니다. 예. 1,200만 원까지는 똑같이 매겨주고요. 그 다음에 2천만 원 소득이 있다면 1,200까지 6% 매겨주고요. 초과된 거 얼마? 800만 원만큼만 15%야. 요거랑 요거랑 더해주면 세금이 되는 거고. 요것이 뭐다? 초과 누진세입니다. 그러니까 누진세라는 거는요, 일정 금액은 쌓이고 초과 누진세율이니까 이 금액이 초과된 것만 높은 세율, 쌓이고 또 초과됐다. 초과된 것만 또 높은 세율. 이걸 전부 다 합한 것이 납부할 세금이 나온다. 이런 개념 보시면 됩니다. 자, 용어도 많이 배우셨죠? 누진세율부터 뭐 상속이니 증여니 다 새로운 거네, 그지? 네. 어땠어?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뭐 상속세라던가 그런 단어 증여라던가 그런 건 되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 세부적인 이제 뭐 퍼센트나 그런 세율. 네네네 그런 거는 이제 오늘 또 알아가는 시간이었어가지고 되게 저도 나중에 만약에 이렇게 증여를 받게 된다거나 상속을 받게 됐을 때 되게 미리 좀 알아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게, 이 상속받게 되는 경우도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상속받을 때 공제받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걸 활용하면은 적게는 몇천부터요, 많게는 10억 넘게까지 세금을 줄여요, 세금을. 과표 줄인 게 아니라 세금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는 것도 있어서 제가 나중에 짚어드릴 때도 팁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징해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녀공제가 내가 부모님 받았다 징해를 그러면 5천만 원까지 공개가 됩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고. 자, 그런데 이 5천만 원이 5억까지도 세금 안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10%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5억 넘게 뭐 30억까지도 뭐 줄일 수도 있고 그런 방법들, 팁을 제가 진행하면서 하나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아마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세무 상담은 늘 열려 있습니다. 아래에 번호 나가죠. 010-4119-2335 예, 최명환입니다. 자, 언제라도 괜찮으니까요. 상담해 주시고 상담료는 안 받겠습니다. 예, 안 받는 대신에 뭐 기분 좋으시면 카카오톡으로 그 커피 하나 또 보내주세요. 그러면 내가 기쁘게 마시겠습니다. 기왕이면 2잔 보면 좋고요. 유빈 하나 주세요. 자, 해서 이렇게 보고요.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는요, 취득 관련부터 하나하나 짚어나가고요. 각 세금별로. 이 지방세 같은 경우는 통합세법에 해가지고요. 법이 하나입니다. 하나만 배우면 되지만, 이 국세는 일세목 일세법주의랍니다. 그래서 하나의 세목에, 세금에 하나의 법을 주면 됩니다. 소득세는 소득세법이 있고요. 법인세는 법인세법이 있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하면 부가가치세법이 따로 있어요. 다. 그리고 각 법령별로 뭐 납세무자가 있고 과세 대상이 있고 과세 물건이 있고 과세 표시 계산이 있고 납세지가 있고 다 틀린 거예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세 중에 유일하게 일세목 일세법을 적용하지 않는 법이 있어요. 거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목은 2가지예요. 상속세, 증여세인데 법은 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 외에는 다 일세목 일세법주의. 자, 해서 하나하나씩 법을 체크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2023년도에 바뀌는 법이잖아요. 바뀌는 법령까지도 같이 짚어드리면서 또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지 팁도 있는 경우에는 실전 팁도 하나씩 알려드리면서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는 이제는 안 할 거야.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청문이니까 전체를 짚어드렸고 용어 해설 좀 드렸고요. 기본 용어 해설 다 드렸습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들어가면서 오늘 용어 해설한 거는 별도로 안 하겠지만 그래도 뭐 또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거나 그 왔다 갔다 그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아니면 또 까먹었거나 그런 분들 위해서 한 번씩 타치낼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자세하게는 안 해줍니다. 그래서 한 15분 정도 전후로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게 한 단원 잘라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만 공부하면 안 되겠죠. 틈새로 중간중간에 여러분 돈 되는 방송도 같이 해드리면서요. 그리고 현장 답사도 같이 하고 경제 여행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자, 경제 여행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빈 양과 같이 현장도 답사해보고요. 그리고 유빈 양 외에도 또 우리 초대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실무에 또 해박한 분들이 있어요. 가끔은 그런 분들 모셔가지고 또 토킹을 하면서 또 정말 어떤 게 좋은 건지, 왜 좋은 건지, 그럼 단점 뭐가 있는 건지, 어떤 걸 보완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까지 터치를 하면서 방송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최명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어떻게 하지? 구독, 좋아요. 이게 구독, 좋아요인가?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컷. 자, 나가요. 같이 해볼까? 자, 시작. 구독, 좋아요.